여러분, 겉으론 교만한 사람일수록 사실 속은 제일 불안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열등감이 클수록 교만함은 더 화려하고 커집니다. 저는 열등감과 교만함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쌍둥이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마주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주 작은 관점 변화 하나가 우리들의 내면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. 네, 반갑습니다. 서건남입니다.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. 이전 영상에서 엔트로피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남에게 투사하는 영혼들에게도 감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. 그래도 다행히 내 영혼은 저렇게 추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의 감사도 할 수 있다고요. 그런데 그 영상에 저보다 훨씬 의식 수준이 높으신 초창기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완전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. 각색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. 우리도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투사한 적이 있었다. 실제로 안 그랬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다. 잘난 척, 도덕적인 척, 우월한 척 등등. 왜냐면 이 세상 모든 건 에너지고 타인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. 네, 이 댓글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는데요. 왜냐면 예전에 저에게 상처를 줬던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밉지 않고 마치 제가 미처 보듬지 못한 제 안의 한 조각처럼 보였거든요.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어디선가 울고 있는 예전의 나처럼 느껴졌어요. 아무튼 알듯 말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 사유를 잠들기 전까지 한참을 곱씹었는데요. 의식이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뭔지 아시죠? 정신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요.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정리되고 엄청 또렷해지더라고요. 이 감정, 이 메시지, 이 깨달음, 와, 이거 혼자만 알고 있기엔 개손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댓글을 단초 삼아서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사유해보고 싶었습니다. 멋진 성장을 도와주신 저에게 대해서 먼치킨 역할을 맡고 계신 싱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만과 열등감은 왜 한 세트일까요? 이 구조가 참 재밌어요. 겉보기엔 정반대처럼 느껴지잖아요. 교만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막 우쭐해 보이고 반대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작아지고 위축된 것처럼 보이니까요. 근데 이 두 감정은요,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쌍둥이 감정이에요. 왜냐면 열등감은 마음이 아플 때 생기고 교만은 그 아픔을 가리기 위해 입는 갑옷이거든요. 내가 남에게 비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똑바로 마주보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. 그래서 그 위에 나는 괜찮아, 나는 쟤보다 나아 라는 허세, 방어기제 혹은 자격지심이 섞인 갑옷, 즉 교만을 덮어 씌우는 거죠. 자존감이 높은 우리 길드원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느끼더라도 받아들이고 흘려버리는 게 어렵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 열등감을 교만함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. 잠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? 제가 직업 특성상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일할 때가 많은데요. 어느 날 그분들과 같이 등산을 하게 됐어요. 근데 한참 오르고 있는데 한 분이 문득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숲을 보면 진짜 같은 초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연초록, 진초록, 살짝 노란빛 섞인 것도 있고, 그리고선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숲을 보면서 이 초록은 좀 별로네, 이 나무는 저 나무보다 조금 못생겼지 않아?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. 그런데 왜 사람에겐 그 말을 쉽게 할까요? 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딱 울리더라고요. 맞네, 우리 모두 그냥 각자의 초록이잖아, 이렇게요.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세계를 각자만의 계절, 각자만의 리듬, 각자만의 속도를 가지고 경험을 하러 온 존재들이잖아요. 근데 우리는 어쩐지 돈, 명예, 지위 같은 걸 기준 삼아서 그 초록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딱 한 차원만 상승해서 봐도 숲의 수많은 초록처럼 어떠한 경험도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는데 말이죠. 네, 아무튼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열등감이 올라오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것 같아요. 네,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정말로 열등감이나 교만 그런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적당히 사랑받으며 적을 안 만드는 둥글둥글한 성격이었으니까요. 근데 그 착각이 한순간에 홀딱 벗겨진 날이 있었습니다. 세상은 어떻게든 저한테 가르침을 주더라고요. 그것도 교만과 열등감,
한 세트로요. 전역하고 나서 저는 그 흔한 고민 없이 바로 대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자신이 있었거든요. 나는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야지, 이런 식으로요. 근데 그게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됐어요. 돈도 또래에 비해서 잘 벌리니까 혹시 이 세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쉬울지도?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리고 점점 마음속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왔어요. 이걸 사람들이 왜 안 하지? 아, 바본가?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감까지 차오르는 거예요. 네, 경쟁사 법무팀에서 내용증명서를 받기 전까지는요. 그때 당시 알고 보니 저는 저작권, 지식재산권 그런 거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막 판매를 해댔던 거죠. 20대 초반 온갖 법률 용어가 적힌 내용 증명서를 보니 정말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그때 느꼈어요. 아, 나만 똑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멍청해서 이걸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요. 그렇게 저는 교만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야 그 밑에 있던 열등감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그게 열등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왠지 이상했어요. 전역 후엔 저는 돈을 벌고 있었고 친구들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때까진 괜찮았어요. 오히려 내가 좀 앞서고 있네? 그렇게 생각했죠.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취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확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나 빨리 가고 싶었는데 지금 멈춘 건가? 엄마, 나 이제 어떡해? 이렇게요. 위기감이 확 올라왔어요.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그에 반해 저는 되게 작아진 느낌이 들었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. 축하해주는 말은 당연히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박수가 안 나가더라고요. 네, 그때 알았습니다. 아, 열등감이라는 게 경쟁해서 졌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구나. 내가 만든 나만의 기준에 내가 묶여버렸을 때도 생기는구나. 이렇게요. 자, 회상씬 끝. 네,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교만과 열등감, 이 두 감정을 저는 어떻게 다뤄왔는지 나만의 꿀팁 3가지를 방출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저는 교만이 올라오면 셀프 디스를 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와, 정말 왜 저걸 못하지? 혹은 와,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저는 순간 웃어요. 그렇게 혼나고도 또 설치는 제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사실은 그 밑에 깔린 불안함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서요. 그래서 저는 이 교만한 생각을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고 살짝 웃으며 스스로를 놀리는 방식으로 흘려보냅니다. 와, 내 또 시작했어. 혹은 아이고야, 또 인정받고 싶은갑다. 이렇게요.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볍게 태클을 걸어주면 그 교만이라는 감정은 남에게 향할 정도로 무겁게 자라나지 못하고 자연스레 내 안에서 풀리고 사라집니다. 네, 두 번째, 열등감이 올라올 땐 와, 완전 심쿵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. 이건 궤도님의 마법의 주문에서 착안을 한 건데요. 저는 열등감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. 와, 완전 심쿵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어느 날 친구에게 카톡이 옵니다. 야, 나 이번에 저기 신축 아파트 계약했어. 보자마자 못난 열등감이 올라옵니다. 야, 내가 거기 알아봤는데 거기 하자 많대. 혹은 어차피 그거 다 대출로 하는 거 아이가? 이런 말도 안 되고 못된 속마음이 올라옵니다. 그럼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. 아파트? 완전 심쿵.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왜 좋냐면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보통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걸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나는 왜 저기 없지? 내가 쟤보다 못하나? 이런 식으로 결핍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설렘으로 틀어버리는 거죠. 부정하고 억누르기보단 오히려 완전 다이스키 하고 파워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. 그럼 그 순간부터 그건 남의 자랑이 아니라 내 미래의 목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. 질투가 소원 리스트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. 그때부턴 진심 어린 축복은 껌이죠. 나도 미처 몰랐던 내 소원을 친구가 찾아줬으니까요.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가질 수 있는 걸 놓치는 것보다 친구가 잘 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나까지 성장하면 와, 이건 완전 메이플 여름방학 버닝 이벤트잖아요. 세 번째,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등산 일화를 응용한 건데요.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깊은 도움이 된 방법입니다. 그건 바로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세상을 경험하러 온 존재다 라는 걸 자꾸자꾸 기억하는 겁니다.
어떤 사람은 빨리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고 어떤 잎사귀의 초록은 짙고 어떤 잎사귀의 초록은 거의 투명한 것도 있어요. 그 수많은 초록들 중에 우월한 초록, 열등한 초록은 없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초록색 종이를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, 내 리듬대로 이 세상을 구경하고 경험하고 싶어서예요. 그리고 이 세상에 우월한 경험도 열등한 경험도 없습니다. 그걸 자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는 것, 그게 마음을 단단하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. 네,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떠셨나요? 오늘은 완벽한 공감을 받아내고 싶은 욕심에 조금은 부끄러운 제 각오도 꺼내봤는데요. 그만큼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교만이라는 갑옷을 벗고 조금 더 가볍게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앞으로도 저는 교과서적이고 흔한 자기계발 영상이 아닌 조금 서툴거나 때론 일반적인 개념과 다를지라도 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솔직한 저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. 구독자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저의 의식성장 플러스 이번 영상의 시작점이 됐던 것처럼 이 채널은 저 혼자 무언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우리가 서로의 말에 힌트를 얻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정의 에너지가 요동치고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자극의 시대에 굳이 평온함을 갈망하여 마음 공부라는 걸 해보겠다는 개쩌놈들이 모인 공간,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? 이 공간은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10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이 특이한 집단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